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교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대면 교무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도 한림 지식공유 세미나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연사는 유재용 교수입니다. AI융합연구원 유재용 교수고요. 유재용 교수님은 작년 9월 1일에 이제 신규 임용이 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디지털 헬스학과에서 이제 박사를 하시고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싱가포르 국립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도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현재 이제 교비학술과제를 포함해서 또 보건산업진흥원의 외부 과제를 수주해서 또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Research on EMR Data for Innovative Digital Healthcare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장님과 부총장님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말씀드릴 내용은 Research on EMR Data for Innovative Digital Healthcare라고 이야기를 해서 EMR이라고 하는 것은 Electronic Medical Record라고 하는 전자의무 기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쌓이고 있는 이런 EMR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는 AI융합연구원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서 겸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는 디지털라이즈드 트리아지라고 하는 내용과 인터프리터블 머신러닝 트리아지 그리고 커먼 데이터 모델 기반의 트리아지라는 것을 준비를 했고 향후 공동 연구 계획으로 AI 어슈런스라는 내용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트리아지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트리아지는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어떤 중증도를 통해서 어떤 환자를 먼저 처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리소스를 얼로케이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디지털라이즈를 좀 가미를 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백그라운드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응급실 관련된 연구를 보통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응급실을 약 1,000만 명 이상 매년 방문을 환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 이상, 20에서 25% 정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환자 및 사망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적절한 환자에게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트리아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리아지라고 하는 것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케이타스 그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나눠져 있고요. 레벨 1 같은 경우는 CPR을 해야 하는 환자처럼 먼저 리서시테이션이 해야 하는 굉장히 좀 프라이어티가 높은 환자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레벨 5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얼전트하지 않은 환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타스라고 해서 캐나디안 트리아지 스코어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케이타스라고 하는 코리안 트리아지 어큐트 스코어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케이타스를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제한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급실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의사를 만나기 전에 간호사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여러 가지 정보를 묻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Initial Nursing Assess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초기 활력 징후나 중증도, 환자 상태 등을 판단해서 이 트리아지를 수행하는데 이런 판단이 간호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1부터 5까지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금 해결해 보고자 주관적인 판단을 조금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목적이고 간호초기 평가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것이 간호초기 평가에 대한 어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기 활력 징후 해서 뭐 환자의 어떤 블러드 프레셔라던가 아니면은 SpO2, 환자의 체온 이런 것들을 무조건 측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원시 무조건 측정하는 이런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던가 딥러닝을 활용해서 환자를 좀 분류하는 디지털라이즈된 트리아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using initial triage information이라던가 at the time of admission처럼 처음에 초기에 얻어지는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자를 분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수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해당 연구들은 뭐 로지스틱 회계 분석만을 이용을 한다던가 혹은 오른쪽 연구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변수가 972개처럼 굉장히 너무 많은 변수를 이용을 한다든가의 그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했던 연구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쇼텀 아웃컴을 예측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입력 변수는 아까 이야기했던 Initial Nursing Assessment라고 하는 간호초기 평가 초기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환자의 예후를 한번 예측해 보자라는 것을 해봤고, 여기서 쇼텀 아웃컴은 응급실 안에서 사망을 하거나 혹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는 것을 저희는 쇼텀 아웃컴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니셜 너싱 어세스먼트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객관적인 트리아지 정보, 트리아지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밝혔고, 기존 K-TAS보다 더 정확한 성능을 낸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 LDINA라고 해서 Low Dimensional한 INA, 변수 중요도를 기반으로 해서 탑 4개에 해당하는 주증상, 나이, 허트레이트, SPO2 4개만 가지고도 충분한 예측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확인을 해봤고요. 또한 2021년도 전체 사망자 8만 명 중에서 폐암 환자 수가 약 2만 명으로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이상의 폐암 환자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다수의 어떤 연구들은 터미널 단계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던가 혹은 유전적인 정보들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폐암 환자가 급성으로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초기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제공해주는 연구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연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니셜 너싱 어세스먼트를 활용하는 것은 동일하되 온콜로직한 정보를 추가로 우리가 넣었을 때 얼마나 이 3개월 후 사망에 해당하는 롱텀 아웃컴을 잘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한번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은 2016년부터 20년까지 저희가 여기서 폐암 환자로 정의한 것은 non-small cell lung cancer라고 하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를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간호초기 평가 플러스 암 관련된 정보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예측 정확도가 올라가는가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암 관련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첫 진단 이후에 응급실 방문까지의 그 사이에 받았던 처치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라디오 테라피라던가 케모테라피 혹은 오퍼레이션 같은 정보들이 추가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더 잘 예측을 할까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았고, 이런 식으로 첫 진단부터 처음 응급실을 방문한 어떤 그 사이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라이제이션 해서 이런 인풋 변수가 들어가는 어떤 온콜로직 정보가 포함됐을 때 사실은 원래는 디텍션 하지 못했을 그런 167명의 환자가 온콜로직 정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사망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위를 보시면은 저희는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맥박이라던가 호흡수가 비정상 혹은 스테이지가 4였기 때문에 이 환자의 어떤 롱텀 아웃컴이 발생을 했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grade라고 아래쪽에 테이블로 만들어 놨는데요. probability grade 5라고 하는 것은 이 환자의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룹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 같은 경우는 K-TAS를 보면은 1과 2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얼 데이터에서는 둘 다 사망하지 않은 환자들인데 모델이 사망한다라고 예측하는 사실은 잘못 분류된 어떤 그런 케이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예측 당시에는 잘못 분류됐지만 실제로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보았더니 모델이 사망할 거라고 예측했던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더 많이 사망하는 그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망을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응급실에서는 시기적절한 중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 여부가 아니라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를 예측하는 게 더 크리티컬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환자의 상태 인식, 예후 예측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처치를 받아야 하는가를 6가지 처치를 정의를 해서 Critical Intervention이라고 해서 CRIS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6가지 처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역시 인풋 변수는 간호초기 평가 자료 Initial Nursing Assessment를 가지고 초기에 어떤 환자가 어떤 처치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UROC를 보면은 굉장히 예측 성능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저희는 레이더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각 처치별로 어떤 요소가 실제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6가지 처치는 동맥혈관 삽입, 산소치료, 기관삽관, 대량 수혈, 그리고 승합제 투여, 그리고 고유량 산소비강 캐뉼라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연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다수의 인공지능 연구들은 개발에서 그치는데 해당 연구는 실제로 EMR이라고 하는 병원 시스템에 도입이 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KTAS라고 하는 항목이 아까 얘기했던 1점부터 5점에 해당하는 스케일이고 그 바로 오른쪽에 CRIS라고 해서 저희가 Critical Intervention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병원에 도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도입 전후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 프리와 포스트로 저희가 나눠서 도입 전과 도입 후가 실제로 해당 처치를 처음에 저희가 등록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본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기 처치라고 하는 곳 보면은 5가지가 지금 파란색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추천 확률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혹은 의사들이 이거를 쓴다 아니다 라고 하는 yes, no로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 굉장히 좀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둘 다 제시하는 형태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을 만들고 나서 의료진들에게 이거는 이런 알고리즘이다 라고 해서 교육하는 어떤 형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현재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이 굉장히 좋은 정확도를 가져도 제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제한점 중에 하나는 블랙박스 모델이다라는 것이 제한점입니다.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싱가포르 NUS라고 하는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 연구진이 리유난 교수팀이 있는데요. 그 연구팀들과 함께 연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인터프리터블 머신러닝을 연구를 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을 이니셜 너싱 어세스먼트와 함께 활용해서 응급실 사망 예측 모델을 개발을 했고 해당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2가지의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과 두 번째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머신러닝 방법을 2가지를 결합을 했는데 첫 번째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이 가능한 화이트박스의 성질을 저희가 이용을 했고 두 번째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넌 리니어한 어떤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형태를 결합하는 형태로 저희가 인터프리터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데이 모탈리티 2일 이내 사망할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나면은 예를 들면은 당신은 에이지가 30세부터 49세이기 때문에 9점이야. 혹은 80세 이상이기 때문에 당신은 17점이야 라는 형태로 점수를 어사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수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소통할 수가 있고 서로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 것이 인터프리터블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해당 요 스코어는 사실은 싱가포르 제너럴 하스피털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스코어였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봤던 내용은 과연 해당 스코어가 한국 자료에도 잘 적용이 될까라고 하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스터디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싱가포르 자료의 스코어가 과연 한국 자료에도 적용이 될까를 확인을 해보았더니 기존 KTAS보다 더 예측력이 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또한 동일 0.7이라는 특이도 대비 민감도가 기존 KTAS보다 약 40% 정도 올라간 것을 확인을 했고 사실은 8,000건 정도의 사망을 디텍션하는데 KTAS는 14만 건 정도의 알람이 필요한 데 비해서 기계학습 스코어는 8만 건 정도가 필요해서 약 40% 정도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은 다 응급실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일한 내용을 사실 응급실이 아니라 프리하스피털 단계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알고리즘 이름을 GIFT라고 해서 Grade for Interpretable Field Triage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인터프리터블 스코어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해당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하스피털 단계가 아니라 병원 전 단계라고 해서 프리하스피털이라고 합니다. 즉 앰뷸런스 안에서도 간호사처럼 응급구조사들이 있는데요. 응급구조사들이 여러 가지 어세스먼트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예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이런 인터벤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드 트리아지를 만들었고 해당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토스라고 하는 판 에이시아 리서치
Resuscitation Outcome Study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타이완, 그리고 싱가폴, 일본 이런 자료가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알고리즘들은 사실은 굉장히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안과에서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았고, 그 다음에 신장내과 그리고 응급의학과의 멀티센터 연구도 한번 수행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커먼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멀티센터 연구를 수행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Hospital 1, 2, 3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은 병원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구조와 그 다음에 용어 체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병원 1 같은 경우는 성별을 female과 male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병원 2 같은 경우는 1과 2, 3 같은 경우는 FM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을 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밖으로 사실 내보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 환자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멀티센터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방법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Hospital 1, 2, 3가 처음에는 다 달라도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표준화 방법에 의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나면은 모두 다 동일한 형태의 구조와 그리고 용어를 가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국제 표준으로 모든 병원에서 성별에서 남자는 9407이라고 적어, 여자는 9401이라고 적어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맞게 모든 병원들이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걸 ET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나면은 트랜스포메이션 이후에는 모든 병원들이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하스피털 1에서 분석용 쿼리를 줍니다. 분석용 쿼리를 하스피털 2와 3에 넘겨주면은 너네가 잘 변경을 했다면 이 코드가 돌아갈 거야. 그럼 이 코드에 대한 결과를 나한테 보내줘 라는 형태로 이런 멀티센터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ABC 병원, 저희는 3개 병원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거는 예시로 제가 쿼리를 보내줬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2개 병원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너네가 지금 잘 변환을 했을 거고, 이 코드를 내가 보내줄 텐데 이 코드를 돌리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너의 여기에 저장될 거야. 그럼 그 결과를 나에게 보내줘 라고 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쉐어링이 아니라 리절트에 대한 쉐어링을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삼성서울병원과 그리고 그 고대병원과 아주대병원, 사실은 아주대병원이 이런 CDM에 있어서는 잘 하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결과를 받아서 저희는 멀티센터 연구를 수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의 응급실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403개 이상의 지금 현재는 응급실이 있는데요. 403개 응급실 데이터가 하나의 기관에 해당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데이터를 다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관 레벨의 인터프리터블 스코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한국형 이 내셔널 레벨의 스코어를 만들어서 한번 검증해 보자라는 어떤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어떤 이런 그 인터프리터블 AI나 아니면은 그 이니셜 너싱 어세스먼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및 향후 공동 연구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방금 이야기했던 인터프리터블 머신러닝 스코어를 한림대학교 그 감염내과 교수님이신 김용균 교수님과 함께 항생제 예측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는 지금 그 베트남 병원과 그리고 글로컬 그 R&D 과제를 기반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결과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아크라고 해서 병원 특화 연합학습 기반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관련된 과제가 있습니다. 해당 과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과제고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짜리 과제입니다. 저는 5주관에서 한림대학교 연구 책임자로서 제주대병원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병원과 함께 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 것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 한림대에 넘어와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Trustworthy AI라고 하는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입니다. AI Assurance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델에 대한 정확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 AI에 대한 안전성이라던가 공정성 혹은 설명 가능성, 위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융합연구원에서 이런 교내 과제를 주셔서 한국형 헬스 AI 어슈런스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공동 연구진으로는 의과대학의 서영균 교수님, 전세진 교수님, 그리고 전국과학대학의 박성미 교수님과 최가영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유메스 첸 메디컬 스쿨 팀과 함께 바이위클리하게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메스 같은 경우는 이런 AI 어슈런스에 관련해서 헬스케어 파트에서 굉장히 좀 리딩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팀과 함께 AI 어슈런스 랩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해당 연구진 같은 경우는 아드리안 자이라든가 제롬 같은, 그리고 한림대학교에서는 심진아 교수님과 신동수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싱가포르에서 연구를 했다라고 했었는데요. 싱가포르 연구팀이 인터내셔널 리서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FAIR ECM이라고 하는데, FAIR ECM 같은 경우는 Fair, Accountable, Interpretable and Responsible AI라고 해서 이 AI 어슈런스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 네 가지에 집중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인터내셔널 리서치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한림대학교에서는 저와 그리고 응급의학과의 박주호 교수님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 윤리 가이드 개발도 연세대학교나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 9월에 처음 임용이 돼서 학생들과 함께 이런 AI 어슈런스나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을 하나 좀 만들어 봤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포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해서 대쉬랩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 현재 학생들을 한 5명 정도를 조금 일단은 모집을 해서 지금 이야기했던 AI 어슈런스, 인터프리터블 머신러닝, 디지털 헬스케어를 한림대 의료원과 함께 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제가 발표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